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올해 70살이 됐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아이돌 덕후가 됐다고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실 거예요. 사실 저도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1990년부터 서울 인원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했어요. 30년 넘게 한자리에서 장사하면서 단골 손님들과 정을 쌓아왔죠. 처음에는 남편과 함께 가게를 운영했어요. 과일 상자 나르고 진열하고 손님 대하고. 힘든 일이었지만 남편과 함께여서 즐거웠어요. 그 시절에는 시장이 참 북적였어요. 특히 명절 때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손님이 많았죠. 그때는 하루에 12시간씩 일해도 힘든 줄 몰랐어요. 아이들 학비도 벌고 생활비도 벌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5년 전 남편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침에 가게 문을 열러 가다가 길에서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119가 왔을 때는 이미 늦었대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33년을 함께 살았는데 작별 인사도 못하고. 그래도 가게가 있어서 정신 붙들고 살았습니다. 혼자서 과일 상자 나르는 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오랜 단골들이 도와주시고 챙겨주셔서 버텼어요. 하지만 시장 상황이 점점 나빠졌어요. 2015년부터 임대료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월 8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어요. 게다가 근처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손님이 확 줄었어요. 예전에는 주말이면 하루 매출이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됐는데 나중에는 30만 원이 잘 나온 날이었어요. 거기다 2020년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시장에 사람들이 더 안 오게 됐죠. 매출은 계속 떨어지는데 임대료는 오르고 결국 가게 문을 닫기로 결정했어요. 30년 넘게 장사했는데 남은 건 몸의 통증뿐이었어요. 허리는 굽고 무릎은 아프고. 장사하면서 저축한 돈으로 전세 살고 있었는데 가게 정리하고 보증금도 까먹게 되어서 결국 월세로 옮겨야 했어요. 남편을 잃고 가게까지 잃으니 정말 삶의 의미를 잃은 것 같았어요. 전세 1억 원 살던 집에서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45만 원 내는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남은 돈 3천만 원은 통장에 넣어두고 쓰지 않으려고 했었죠. 혹시 모를 병원비나 비상금으로 남겨두고 싶었거든요. 매일 TV만 보면서 집에만 있었어요. 과일 가게 할 때 친하게 지내던 상인들과도 연락이 끊겼어요. 내가 먼저 피했어요. 다들 장사 잘 되고 있는데 저만 실패한 것 같아서 마주치기 부끄러웠거든요. 게다가 혼자 있으니 우울한 생각만 들더라고요. 결국 병원에 가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먹게 됐어요. 약 먹으면서 하루하루 버텼어요. 국민연금은 67만 원 정도 나왔어요. 남편이랑 25년 동안 납부했는데 사실 늦게 가입해서 금액이 많지 않았어요. 거기에 기초연금 14만 원 더해서 총 81만 원이 나오는데 그걸로는 생활이 빠듯했어요. 월세 45만 원 내고 나면 36만 원밖에 안 남잖아요. 다행히 아들과 딸이 매달 용돈을 50만 원씩 보내줬어요. 아들은 45살인데 회사원이고 딸은 42살인데 직장 다니면서 남편과 맞벌이하고 있어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게 너무 미안했지만 그래도 그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제 일상은 정말 단조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TV 보고 점심 먹고 또 TV 보고 저녁 먹고 또 TV 보고. 가끔 아파트 주변 산책하는 게 유일한 외출이었죠. 건강도 안 좋아져서 고혈압 약을 먹기 시작했고 3년 전에는 빙판길에 넘어져서 흉추 11번, 12번이 골절됐어요. 3개월 동안 침대에만 누워 있었어요. 그때 정말 살 의미를 찾기 힘들었어요. 게다가 나이 들면서 귀도 잘 안 들려서 보청기를 끼게 됐어요. 그런데 제 인생의 변화가 찾아온 건 지은이 제 손녀 덕분이었어요. 지은이는 16살 고등학생인데 1학년 때부터 이미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 있었어요. 제 생일날 지은이가 깜짝 선물을 가져왔어요. 그게 바로 아이돌 콘서트 티켓이었죠. 할머니, 한 번만 저랑 같이 가주세요. 엄마 아빠는 바빠서 못 가요. 처음엔 저런 시끄러운 곳에 내가 왜 가? 싶었어요. 다 거절했다가 지은이가 너무 실망하는 표정을 지어서 마지못해 따라가기로 했어요. 콘서트 날 지은이는 아침부터 들떠 있었어요. 저를 위해 특별히 편한 옷을 골라주더라고요. 할머니, 이거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하면서 제가 평소에 안 입는 청바지랑 흰 티셔츠를 골라줬어요. 그리고 머리도 예쁘게 묶어주고 가벼운 화장까지 해줬죠. 오랜만에 꾸미니까 기분이 이상했어요.
과일 가게 할 때는 항상 앞치마 입고 장갑 끼고 일만 했으니까요. 콘서트장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걸 보는 건 오랜만이었거든요. 게다가 대부분 지은이 또래 젊은 친구들이었어요. 어쩌다 저 같은 할머니가 한둘 보였는데 아마 손주 따라온 할머니들이었겠죠.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지은이가 응원봉이라는 걸 건네줬어요. 처음 보는 물건이었어요. 버튼을 누르니까 형형색색 빛이 나더라고요. 공연이 시작되고 그 순간 저는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시끄러운 곳은 처음이었어요. 모두가 일어나서 소리 지르고 응원봉 흔들고 지은이도 옆에서 신나게 노래 따라 부르고 춤도 추고 처음에는 정신이 없었지만 곡이 바뀌고 두세 곡 지나니까 이상하게 리듬이 제 몸에 스며들더라고요. 무대 위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춤추고 노래하는지 보니까 감동이 밀려왔어요. 그렇게 젊은 나이에 저렇게 열정적으로 무언가에 몰두하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지은이는 제가 조금씩 흥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더니 기뻐했어요. 할머니 재밌죠? 하고 물었을 때 저도 모르게 응, 생각보다 괜찮네. 하고 대답했어요. 사실 제 귀에는 보청기를 끼고 있어도 소리가 잘 안 들렸지만 그 에너지와 분위기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웠어요. 콘서트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은이에게 계속 질문했어요. 왜 저 사람들이 그렇게 인기가 많아? 저 아이들은 몇 살이야? 저 노래 제목이 뭐야? 지은이는 너무 신나서 저에게 모든 걸 설명해 줬어요. 그룹 멤버들의 이름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히트곡 데뷔 연도 특기까지. 지은이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궁금증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이에게 물었어요. 그 아이들 노래 어떻게 들을 수 있어? 지은이는 제 스마트폰을 가져와서 유튜브 앱을 열고 사용법을 알려줬어요. 검색창에 그룹 이름을 입력하고 뮤직비디오를 찾는 방법을 가르쳐줬죠.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지은이가 참을성 있게 알려줘서 점점 익숙해졌어요. 그렇게 시작된 제 아이돌 덕질은 생각보다 빠르게 심화됐어요. 처음에는 지은이가 좋아하는 그룹만 찾아봤는데 연관 동영상으로 다른 그룹들도 알게 됐어요. 무대 영상, 예능 출연 영상, 팬미팅 영상. 하나씩 보다 보니 점점 빠져들었어요. 가사가 정말 좋더라고요. 우리 때는 이런 노래가 없었지. 하면서도 계속 듣게 됐어요. 이렇게 새로운 취미가 생기니까 우울감도 많이 줄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유튜브로 새 영상 찾아보는 거였어요. 응원봉을 사달라고 지은이에게 부탁하기도 했죠. 지은이는 처음에 깜짝 놀라더니 기뻐하면서 인터넷으로 바로 주문해줬어요. 제 방에 아이돌 포스터도 붙이고 앨범도 몇 장 사서 모으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지은이와의 관계였어요. 전에는 밥 먹었니? 학교는 어땠니? 정도의 피상적인 대화만 했는데 이제는 진짜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됐어요. 최신 앨범이 나오면 같이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감상을 나누고 멤버들의 근황도 서로 알려주고 지은이가 저에게 K-팝 용어들을 설명해줬어요. 컴백이 뭔지, 팬사인회가 뭔지, 팬덤 이름은 뭔지. 처음에는 생소했지만 금방 익숙해졌어요. 어느 날 지은이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내 친구들보다 더 잘 알게 됐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70대 할머니가 10대들의 문화에 관심을 갖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만큼 제 삶이 풍요로워졌어요. 3년 전에 빙판길에서 넘어져서 흉추골절로 3개월 동안 침대에만 누워 있었을 때도 아이돌 콘텐츠가 제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스마트폰으로 영상 보는 시간만큼은 웃을 수 있었어요. 통증이 심할 때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다스렸어요. 그때 정말 아이돌 덕분에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병원 다니면서 만난 다른 할머니들에게 제 취미를 이야기했더니 처음에는 다들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70대 할머니가 아이돌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웃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휴대폰으로 영상 몇 개 보여주니까 관심을 보이는 할머니들도 생겼어요. 이제는 병원 대기실에서 만나면 순자 씨 요즘 어떤 그룹 좋아해? 하고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어느 날 지은이가 신기한 제안을 했어요. 할머니 반응이 너무 재밌어요. 영상 찍어볼래요?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거절했지만 지은이가 계속 부탁하길래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할머니의 K-팝 리액션이라는 컨셉으로 첫 영상을 찍었어요. 제가 처음 보는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리액션하는 영상이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영상이 올라가고 일주일 만에 구독자가 1000명이 넘었어요.
댓글도 정말 많이 달렸어요. 경험 많은 할머니가 신세대 음악 듣는 모습이 신선해요. 할머니의 솔직한 감상이 재밌어요. 우리 할머니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같은 댓글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유튜브에서 수익이 발생했다는 알림이 왔어요. 이게 돈이 된다고? 정말 놀랐어요. 그렇게 시작된 유튜브 채널은 1년 만에 구독자 5만 명을 돌파했어요. 지금은 12만 명이 넘었어요. 비슷한 나이대 구독자들도 꽤 있더라고요. 저도 70살인데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취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감사해요. 이런 댓글들을 보면 정말 행복해요. 유튜브를 더 잘 운영하고 싶어서 서울시에서 하는 시니어 디지털 교육에도 참여했어요. 영상 편집하는 법, 썸네일 만드는 법 같은 기술을 배웠죠. 이제는 제가 직접 간단한 편집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지은이는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배우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빨리 배울 줄 몰랐어요. 하면서 기특해 하더라고요. 배운 지식을 나누고 싶어서 지역 노인정에서 스마트폰 사용법 알려주는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유튜브 보는 법, 카카오톡 사용법, 배달 앱 주문하는 법 같은 기본적인 것부터 가르쳐줬어요. 처음에는 서너 명만 오셨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15명까지 늘어났어요. 같은 또래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보람찼어요. 난청 때문에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어서 음악 감상이 조금 어려웠어요. 특히 노래 가사를 정확히 알아듣기 힘들었죠. 그런데 지은이가 생일 선물로 고급 헤드폰을 사줬어요. 보청기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헤드폰이었어요. 그걸로 음악을 들으니까 음질이 훨씬 좋아졌어요. 게다가 유튜브 영상에는 자막이 있어서 가사까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가사까지 이해하니 더 재밌어요. 라고 했더니 지은이가 가사 해석도 찾아서 보여줬어요. 재미있는 건 제 난청 극복을 위한 노력이 유튜브 콘텐츠의 진정성을 더해줬다는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할머니가 난청임에도 불구하고 케이팝을 즐기는 모습이 감동적이에요. 라는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제 약점이 오히려 장점이 된 거죠. 이제 저의 경제 상황도 조금씩 나아졌어요. 연금 81만 원에 유튜브 수익이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더해지고 거기에 자녀들이 주는 용돈 50만 원까지 하면 월 1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어요. 유튜브 수익이 늘면서 자녀들에게 의존하는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언젠가 아들에게 용돈 좀 줄여도 된다고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니, 혹시 사기라도 당하신 거 아니에요? 하고 걱정했어요. 유튜브로 돈을 번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믿지 않았는데 제 채널을 직접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믿더라고요. 팬들이 보내주는 소소한 선물들도 있어요. 헤드폰, 포토카드, 앨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감사히 받고 있어요. 특히 좋아하는 그룹의 앨범을 팬들이 보내줄 때면 정말 기뻐요. 최근에는 적금도 다시 들었어요. 매달 30만 원씩 저축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 모은 돈으로 손녀 대학 등록금 보태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요. 지은이가 3년 후면 대학에 가니까 그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저의 스타일도 많이 바뀌었어요. 핸드폰 케이스도 아이돌 사진으로 바꾸고 옷 스타일도 조금 더 밝고 화려해졌어요. 딸이 저를 보더니 엄마 막내 딸 생겼어요. 하고 놀리더라고요. 그래도 딸도 제가 활기차게 사는 모습을 보고 좋아해요. 아들도 처음에는 어머니, 나이답게 좀 사세요. 하고 말했는데 이제는 자기 친구들한테 우리 어머니는 유튜버예요. 하고 자랑한대요. 제가 이렇게 케이팝에 빠지면서 동네 할머니들에게도 케이팝을 소개하는 문화 전도사 역할을 하게 됐어요. 노인정에 모이면 제 휴대폰으로 뮤직비디오를 틀어주고 멤버들 소개도 해주고. 처음에는 시끄럽다 시끄러워 하면서 귀를 막으시던 분들도 이제는 같이 흥얼거리세요. 할머니들끼리 최애 멤버가 누구냐며 토론하는 모습은 정말 재밌어요. 지은이는 절 학교 축제에도 데려갔어요. 거기서 지은이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아이들이 저를 보더니 할머니 팬이에요. 하고 인사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 유튜브 채널을 다 본 친구들이었어요. 지은이가 저에게 고백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많아졌어요. 다들 우리 할머니가 멋있대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이제 저는 제 인생에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구독자 100만 명 달성이 꿈이에요. 70대 크리에이터는 많지 않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좋아하는 아이돌 팬미팅에 가보는 것이 버킷리스트예요. 유튜브에서만 보던 아이들을 실제로 만나보고 싶어요.
지은이가 말하길 팬사인회에 가면 직접 사인도 받고 대화도 할 수 있대요. 생각만 해도 설레요. 노인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강사로도 활동하고 싶어요. 제가 배운 걸 같은 세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나이 들어서도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서울시 노인복지관에서 연락이 와서 강의 제안을 받기도 했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기회가 된다면 꼭 해보고 싶어요. K-팝 덕분에 찾은 제2의 인생 정말 감사해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요. 오늘은 어떤 영상을 볼까, 어떤 콘텐츠를 만들까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제 콘텐츠를 보고 힘을 얻었다는 메시지를 받을 때면 정말 행복해요. 특히 할머니 덕분에 우울증을 이겨냈어요. 라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했어요. 요즘은 지은이와 함께 콘서트 일정을 체크하고 있어요. 죽기 전에 콘서트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첫 콘서트는 정신없이 봤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은이가 말하길 응원법도 있고 떼창이라는 것도 있대요. 다음 콘서트에서는 저도 함께 노래 부르고 춤도 추고 싶어요. 70살이 넘어 시작한 아이돌 덕질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꿀 줄은 정말 몰랐어요. 과일 가게 할 때는 매일 같은 일상의 반복이었는데 지금은 매일 새로운 일이 생겨요. 어제는 팬들과 실시간 방송도 했어요. 처음에는 긴장해서 말도 잘 안 나왔는데 팬들이 댓글로 응원해 주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2시간 동안 방송했는데 2,000명이 넘는 분들이 봐주셨어요. 생각보다 인기가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 저의 유튜브 콘텐츠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건 할머니의 솔직 리뷰예요. 신곡이 나오면 제가 첫 감상을 그대로 담는 영상인데 팬들이 제 솔직한 반응을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이 파트는 좀 시끄럽네. 이 가사는 우리 때랑 비슷한데? 같은 솔직한 코멘트가 의외로 호응이 좋아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곡은 흥에 겨워 몸을 흔들기도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할머니 댄스 브레이크 라며 팬들이 좋아해요. 가끔은 힘든 일도 있어요. 악성 댓글을 달아서 상처 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할머니가 무슨 아이돌이냐, 관종이다 이런 댓글들이 달릴 때는 속상했어요. 지은이가 그런 댓글을 보고 화를 내기도 했는데 저는 오히려 아이를 달랬어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거야. 괜찮아. 그래도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계속하고 있어요. 흉추 골절로 아팠을 때도 팬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됐어요. 3개월 동안 침대에만 누워 있었는데 그때 팬들이 응원 편지와 선물을 많이 보내줬어요. 병원에 있을 때 딸이 펠레터를 가져와서 읽어줬는데 그게 정말 위로가 됐어요. 할머니 빨리 나으세요. 할머니 영상 보면서 저도 힘을 얻어요. 이런 메시지들이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회복 후에는 제 건강 이야기도 솔직하게 공유했어요. 제 나이대 구독자분들이 많으니까 건강관리 방법이나 병원 다니면서 겪은 일들을 이야기했죠. 특히 보청기 이야기를 했을 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어요. 저도 보청기 끼는데 너무 불편해요. 어떤 제품 쓰시나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왔어요. 제가 사용하는 보청기와 편하게 쓰는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도움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딸이 처음에는 제가 인터넷에 얼굴을 공개하는 걸 걱정했어요. 엄마, 사기당하면 어떡해요? 이상한 사람들이 접근할 수도 있어요. 하면서 말렸는데 유튜브를 하면서 오히려 제가 더 세상 물정에 밝아졌어요. 온라인 사기 수법도 알게 되고 개인정보 보호하는 법도 배웠어요. 딸에게 걱정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해. 하니까 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유튜브 수익이 생기면서 자존감도 많이 올라갔어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도 제 용돈은 제가 벌 수 있다는 게 뿌듯해요. 얼마 전에는 아들 생일인데 제가 번 돈으로 좋은 지갑을 선물했어요. 아들이 어머니, 이런 거 사지 마세요. 했는데 제가 내가 번 돈으로 사는 거야. 하니까 아들이 감동해서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지은이 덕분에 저는 요즘 옷차림도 달라졌어요. 전에는 늘 검은색, 회색 같은 어두운 색 옷만 입었는데 지금은 분홍색, 하늘색 같은 밝은 색 옷도 입어요. 지은이가 할머니, 이 색이 할머니한테 잘 어울려요. 하면서 골라주는 옷들이에요. 처음에는 쑥스러웠는데 이제는 저도 밝은 색이 좋아졌어요. 동네 슈퍼에 가면 주인이 아줌마 요즘 젊어 보여요. 하고 말해줘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재미있는 경험도 많았어요. 한 번은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멤버가 제 영상을 봤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아이돌이 방송에서 K-팝을 좋아하시는 70살 할머니 팬이 있는데 그분 영상 보면서 감동받았어요. 하고 말했대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서 하루 종일 웃었어요. 그 이후로 더 열심히 영상을 만들게 됐죠. 아이돌 덕질을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은이 친구들이 저한테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인스타그램이 뭔지도 몰랐는데 지은이가 계정 만드는 것부터 사진 올리는 법까지 다 알려줬어요. 이제는 팔로워가 3만 명이 넘어요. 10대, 20대 친구들이 댓글도 많이 달아주고 좋아요도 눌러줘요. 가끔 길 가다가 젊은 친구들이 알아보고 사진 찍자고 할 때도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동네 마트에서 장 보다가 K-팝 할머니 맞으세요? 하고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신기해요. 제가 이렇게 알려질 줄은 몰랐거든요. 지은이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로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아졌대요. 친구들이 너네 할머니 진짜 멋있다. 우리 할머니는 스마트폰도 못 켜는데 하면서 부러워한대요. 지은이가 제 영상을 친구들한테 보여주면 다들 깜짝 놀란대요. 지은이는 절 자랑스러워하고 저는 지은이 덕분에 이렇게 변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요즘은 K-팝 덕분에 영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외국 팬들이 영어로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데 번역기로 보니까 너무 감동적인 내용이 많더라고요. 한국에 가면 할머니 만나고 싶어요. 할머니 덕분에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아요. 이런 댓글들이요. 그래서 간단한 영어 인사라도 직접 하고 싶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3번 유튜브로 영어 강의도 듣고 있어요. 손녀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입시 준비로 바빠졌지만 그래도 주말마다 와서 영상 촬영을 도와줘요. 유튜브 덕분에 우리 관계가 더 끈끈해진 것 같아요. 다른 가족들도 이제는 제 취미를 인정해줘요. 명절에 모이면 아들, 딸, 사위까지 다 같이 아이돌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관심 없던 사위도 이제는 제 채널 구독자래요. 앞으로의 계획도 많아요. 유튜브 콘텐츠도 다양하게 만들어 보고 싶어요. 요즘에는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라는 시리즈를 만들고 있어요. 제 젊은 시절 이야기, 시장에서 장사하던 이야기, 남편과의 추억 같은 것들을 담아요. 처음에는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라 망설였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아요. 할머니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엄마 생각났어요. 예전 이야기 더 해주세요 하는 댓글들이 많이 달려요. 인생의 가장 큰 변화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설렌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하루를 버티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기대돼요. 오늘은 어떤 영상을 볼까, 어떤 음악을 들을까, 어떤 콘텐츠를 만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그리고 아이돌 덕분에 만난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어요. 비슷한 나이대 크리에이터분들과 단체 채팅방도 만들었어요. 거기서 서로 근황도 나누고 유튜브 운영 팁도 공유하고 있어요. 지난달에는 크리에이터 행사에도 참석했어요. 시니어 인플루언서라는 주제로 강연도 했어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려니까 떨렸는데 막상 시작하니까 할 말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처럼 나이 든 사람들도 디지털 세상에서 즐겁게 지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강연 후에 많은 분들이 연락처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중에는 70대 할아버지도 계셨는데 그분도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건 모두 손녀 지은이와 함께한 그 콘서트 덕분이에요. 만약 그때 지은이의 부탁을 거절했다면 지금도 TV만 보면서 우울하게 지냈을 거예요. 용기 내서 낯선 환경에 발을 들인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남편이 하늘에서 저를 보고 있다면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항상 보수적이었던 제가 이렇게 변한 모습을 보면 믿기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 기뻐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남편은 항상 순자야, 너는 꿈이 뭐니? 하고 물었거든요. 그때는 대답을 못했는데 지금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나의 꿈은 K-팝 할머니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거야. K-팝 덕분에 생긴 변화는 정말 많아요.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제 삶이 풍요로워졌어요. 이제는 공연 보러 가는 것도 전혀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요.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면서 살고 싶어요. 70살, 80살, 90살. 나이는 그냥 숫자일 뿐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지금의 저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나도 할 수 있을까? 하고 물어보세요. 저는 항상 당연히 할 수 있어요. 늦은 나이에 시작해도 너무 늦지 않아요. 라고 대답해요. 실제로 제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신 분들이 많대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뿌듯해요. 다음 주에는 서울에서 열리는 K-팝 페스티벌에 가기로 했어요.
지은이가 티켓을 2장 선물해 줬어요. 벌써부터 너무 설레요.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응원봉을 가져갈지 고민 중이에요. 지은이는 제가 직접 응원법을 배워보라고 영상도 보내줬어요. 집에서 몰래 연습하고 있어요.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저도 다른 팬들처럼 신나게 응원하고 싶어요. K-팝 덕분에 제 인생에 다시 빛이 들어왔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대되고 앞으로의 일들이 설레요. 당장 내일도 새로운 앨범이 나온대요. 지은이랑 함께 들으면서 리액션 영상을 찍기로 했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70살의 아이돌 덕후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요. 과일 가게 할머니에서 K-팝 할머니로 변신한 제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됐으면 좋겠어요.